우리 아이 100년 교육을 위한 부모 참고서 에듀소스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네, 에듀소스 정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분은 워낙 유명하셔서 그냥 소개하지 않고 모습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그런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별 말씀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살 많이 빠지셨다고요. 네, 요즘 살짝. 근데 제가 뭐 다른 것도 다 못했지만 특히 수학을 못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진짜 수학 잘하시는 선생님 보면 참 존경하고 저요.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보통 학부모님들이 저만 보면 이제 하는 얘기가 네. 우리 애가 이제 막 수학을 못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수학 시작해야 되냐부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해드려도 네. 믿지 못하세요. 네,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수능 이야기일 텐데요. 지난해 기조가 갑자기 바뀌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이 끝나자마자 역대급 불수능, 이건 용암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쉬워도 되나?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었던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일 중요한 게 4점짜리 문제인데 대부분은 기출문제랑 비슷하게 나고 한 2문제, 3문제만 좀 많이 어렵게 내고 보통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출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기출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너무 어려웠죠. 냄새가 하나도 안 나니까 모든 거를 다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데 원래 수학이라는 건 생각해서 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생각해서 풀지 않아요. 기억력으로 풀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 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모든 문제를 생각하면서 풀었던 최상위권 학생들은 민망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어머나. 네. 그러니까 가고 있는 방향, 이 방향성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조차도 생각하면 혼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3번, 13번, 23번 나와서 풀어. 좀 생각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똑바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학에 대한 엄청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수학 잘하는 애들은 보자마자 푸는 것처럼. 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풀었다는 것은 아, 내가 이거 풀어봤어. 나 이거 기억나 이거거든요. 그거는 수학 문제에서 수학 성적 올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거의 유형별로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네. 출제하는 형식이었으니까 학생들도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은 작년에 괜찮았을 거고 무조건 빨리 푸는데 뭐 스킬 같은 거 공부하고 네. 이랬던 친구들은 완전히 망했던 그런 시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은 중하위권 학생들도 방법만 전환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체제 하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EBS부터 10년 시작해가지고 전부터 하셨어요? 예, 2009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저는 오늘 처음 여쭤봤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보통 안 먹혀드리니까 아니, 너무 화내시는데? 너무 화가 나요. 뭐 스트레스 받으셔. 정말 알고 풀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부터 한 얘기를 안 믿어주고 계속 물으면 짜증이 좀 나실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처음 요거 새 채널이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조금만 알겠습니다. 흥분을 네, 가라앉히시고 네, 오늘 하여튼 감사하겠습니다. 야 학생들 학부모님들 함께 하시면 뭔가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뭔가 같아요.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첫 모의고사인데요. 3월 학력평가가 있는데 첫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시험인가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작년부터 이제 뭐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1등급 정도는 나왔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수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게 3월 모의고사가 아닐까. 3월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담임선생님이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남아.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너 어느 학교 가고 싶니? 네가 그 학교 가면 너는 장을 지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 점수로 어떻게 네가 그 학교를 가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나면 포기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학생들에게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3월 모의고사에서 완전히 망친 친구들을 1등급 또는 만점 그쪽까지 가도록 만들려고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이었잖아요, 이 학생들. 처음으로 고3이 된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내신 시험이었고, 내신 시험이야말로 정말로 기억력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린트에서 나눠준 것 중에서 요거 별표 막 쳐주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네. 10개 중에서 3개 나오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완전히 기억력으로 풀었기 때문에 수학답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시험 봤으니까 당연히 망칠 수밖에 없는 거라서 학생들에게 난 그렇게 얘기해요. 니네 아직까지 개념이라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문제 푸는 방법은 기억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라.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9월 달에 너희들이 진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그때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네. 이게 저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도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체크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 우리 저 수험생들 여기서 부족한 거 보충해서 다시 공부해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예. 수능도 똑같습니다.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겠구나 정도의 마음가짐만 가지면 돼요. 참고로 제가 3월 모의고사는 이제 거의 좀 불합격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10월 말에 그러니까요.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수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야. 자, 올해도 이제 역시 문이과 통합으로 수능이 치러지죠. 맞습니다. 예, 이과 학생들에게 치일까봐 문과 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못된 또 화내시 또 아니 나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과 위주로 되어 있다. 이과 학생들이 워낙 위쪽을 많이 차지하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이과 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은 보통 미적분이랑 기하 과목을 선택하고요.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미적분, 기하 선택자들보다 점수가 낮아요. 그게 확률과 통계 문제가 어렵게 출제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문과라서 불리하다, 이과라서 유리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유리한 시험인데 그거를 꼭 문과, 이과로 이렇게 갈라쳐서 얘기하는 거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이과를 가는 학생들이 수학에 좀 자신감이 있고 맞아요. 그 수학적인 사고가 기존에 좀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암기하려고 달려드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하는 스타일만 빡딱 들어도 그럼 앞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죠. 이거 외우겠다는 작정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원래부터 좀 싫어했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과 학생들은 생각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푸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저 문이과 학생 차이 없다. 열심히 하면 다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도 외우려 하지 말고 예. 이해하려 하고 생각하려 하자. 맞습니다. 그렇군요.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좀 저한테 이제 화를 좀 덜 내겠어요. 예, 조금 전에 그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화를 파악했어요. 내고 있는 정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포자들. 예. 특징이 있을까요, 수포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 95% 정도는 수포자예요. 한 95% 정도는 수포자예요. 95%를. 예. 나중에 2차 함수 같은 거 대학교 졸업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왜 전 국민에게 수학을 가르치냐. 나 미분이란 거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는데 왜 수학을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95%는 수학을 공부해 본 적은 없고 문제풀이 방법을 공부해 본 적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아무도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아주 그게 답이 맞으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거를 다 알고 거기에서 생각의 재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생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숨겨놨던 출제자의
그 감춰놨던 출제 의도를 찾아가는 그 싸움인 건데요. 그 과정을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위 킬러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4점짜리 문제다라는 것은 생각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진짜 다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이거는 어떻게 풀도록 정해져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하나의 문제를 보고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대수적으로 풀어도 되고 기하적으로 풀어도 되고 기하적인 것도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가장 빠른 방법을 모범답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암기해버리는 그게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가 그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수포자가 되는 거고 또 수포자의 가장 유력한 수포자를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면 저는 선행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행학습 자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끝내는 거 아니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대치동에서 고1 과정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거 뭐 하는 거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 때 정석 그랬잖아요. 필수 예제 밑에 유제 나오잖아요. 그거 배운 거 똑같이 풀 수 있는지 체크해가지고 그냥 집에 보내는.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집에 가려면 외워야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수학을 그런 거라고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아까 모의고사 얘기도 했지만 이거 다시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 2등급 정도 한 80점 후반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만점까지 1등급까지 올라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인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만든 거죠. 교육제도, 그러니까 시험제도가 암기하는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도록 내신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수포자가 아닐까. 어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수학을 미리 좀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하며 푸는 습관을 기르면 좋은데 네. 그러지 못하다가 이제 시간은 얼마 없고 맞아요. 조바심이 나서 이제 외우기라도 하자.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방식대로 훈련을 하면 네. 중하위권 학생들도 가능합니까? 제가 그래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많이, 중학교 나가 많이 먹고 중하위권 사시, 학생들. 엄청 많이 먹고 사시잖아요. 예.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오. 이게 저도 지금 나 이거 오늘 잘 듣고 궁금해요. 나 다시 한번 볼까봐. 나 정말 수학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요. 네. 그러셨구나. 너무 운이 공감이 좋았어. 되네요. 아, 무슨 우리 아유. 그래도 되게 잘하셨을 제가 거예요. 91학번인데 예. 그 아마 그 학력고사 예. 역대 수학 난이도 최고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91.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못하는 애도 풀리고 잘하는 애도 풀리고 나는 심지어 봤는데 어려웠는지도 몰랐어요. 평이하게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세상에 잘하는 친구들이 같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변별력이 너무 어려우면 또 그렇잖아요. 사라지면서 아, 그랬구나. 영어, 국어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리네요. 왜 운이 그렇게 시험 운이 있어요. 공인 중개사도 한 문제 차이로 붙었죠. 갑자기 내 얘기를 오늘 많이 하네. 이런 시험문에 네. 아니 그래서 수학 저도 힘들어해서 되게 그러셨구나. 공감이 갑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네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예. 그분들 얼마나 그러니까요. 막 제가 그러니까 너무 보기 싫어요. 저 유튜브에 막 영상 돌아다니고 막 계속 화내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네. 처음 본 사람한테 이 정도는 자주 본 사람들은 거의 욕하겠는데. 그러니까요. 고쳐야 되는데. 예. 자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 저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에게도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능 만점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또 화낼까봐 무서워서 이게 끝을 못 맺겠어. 아니 왜 고득점을 맞으려고 그래요? 막 이런 지금 약간 눈빛인데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미 1등급 네. 정도 나와서 한두 네네. 문제만 제대로 가면 만점 나올 텐데라는 친구들은 되게 좋은 때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예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과에서 제일 어려운 30번 문제라 그러는데 그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거는 오답률이 99.4%인가? 오답률 막 아니 틀리라고 내는 문제. 네, 틀리라고 내는 문제. 이제 그런 게 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이제 접근은 가능한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하나의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아주 고난도 문제라고 돼 있는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해라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해설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해설지 안 보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도를 못 빼니까 어느 정도는 해설지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고득점 논리는, 그러니까 이미 1등급 정도 나오는데 만점까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해설지 보면 안 되고 한 30분 정도는 끝까지 고민해보는 연습을 좀 해라. 그거를 한 3번, 4번 정도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푼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11월 23일 전까지만 풀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끝나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런 친구 한 2개 정도 틀렸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막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하는 해설 강의 보고 앉아있어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문제를 가지고 왜 곧바로 남들의 생각을 곧바로 알아봐요?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바로 만점자들인데 그거를 11월까지만 해석하면 되니까 오늘 안 됐으면 그냥 별표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30분에서 40분 금방 시간 가요. 그런 친구들일수록. 저는 요즘은 못 가지만 그 누나가 그 뉴욕에 살기 때문에 뉴욕에 또 운동은 못하지만 야구 보는 건 또 좋아해가지고 네. 1년에 꽤 자주 갔었거든요. 그럼 14시간 걸리잖아요. 제일 시간 빨리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 풀고 막 그러거든요. 비행기에서요? 예, 잠깐 생각하면 쫙 시간 금방 다 가요.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또 막 이런 문제 풀다 보면 또 밥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내려야 되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비행기에서 수학 문제 푸는데 아니 정말. 진짜 수학 좋아하시는구나. 스튜어디스 분이 저한테는 항상 그 지우개 가루를 지금 이제 템블빛이 쓰지만 예전에는 지우개 가루 이렇게 치워주고 막 그래서 수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진짜 네. 학생인 줄 알겠다. 늦깎이 학생이죠. 네? 수능 도전하는. 수능 도전. 네, 늦깎이 학생.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서울대 제자들도 너무 다르더라. 뭔가 하나 프로젝트를 딱 줬는데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너무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그게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맡을 때 너무 잘하는 친구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다 똑같은 서울대 애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를 고민하셨대요. 뇌 연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연구를 해봤는데 딱 하나의 상관관계를 알아냈대요. 뭐예요?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해설지를 안 보는 친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래요. 와. 그러니까 어떤 레포트를 딱 받았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녹색창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모범 답안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설지를 안 보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션이 주어지더라도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더라. 그래서 몰입이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몰입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가 인생 전체를 좌우시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막 유튜브에서 강연하신 거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 선생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수학이 너무 어려웠는데 공부를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고 내가 자주 틀리는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려고 그런 노력만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면 전혀 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요. 많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저처럼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수학에 대한 오해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땡땡중 엄마방 그룹 채팅입니다. 우리 애 수포자인 듯. 네, 603호. 수학머리는 따로 있다던데.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이거 유전자다. 그래서 부모님이 수학을 못했으면 애들도 수학을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보면 한 개를 설명하면 여러 개를 다 알아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수학머리 맞아요. 근데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머리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경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운동신경 엄청 많이 떨어져요. 뭐 하나를 배우면 못해요, 저.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운동으로 성공하거나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막 국가대표가 되거나 이건 절대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건 타고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임은 만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구 시험을 요거 12개 하면 만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큰 오해입니다.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경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수능 1등급은 예. 누구나 할 수 있다. 아 근데 진짜 좋은 비유 해주셨네. 국가대표 선수가 될 필요 없다. 예. 맞아요. 토스 12개만 해내면 예, 그 정도는 운동신경 없어도 되니까. 김연경 되지 않아도 된다. 아, 맞습니다. 그죠? 예. 아 근데 우리 선생님 체육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어우, 엄청 못합니다. 언제 저희 축구팀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화 좀 내고. 제가 축구만 아니었어도 군대에서 군인으로 살 수도 있었어요. 지금 화요일마다 맨날 그 아유, 축구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축구 못하면 인정을 안 해요. 굉장히 희망이 되는 얘기였고요. 이제 민지 어머니. 선행학습 했어? 필수인데. 제가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선행학습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선행학습을 다니는 학원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는지를 체크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보내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거를 필요 없다 수준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에 대한 잘못된 그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안 돼 버리는 거죠. 제일 가르치기 힘든 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에요. 되게 거만해요.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거 몇 바퀴 돌렸는데 정말 이러고 앉아있어. 고1 애들 보면 그러고 앉아있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무릎 내려오고 막 이러거든요. 다 했다, 나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면 제일 아름다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다 고1 거 하거든요. 중3 애들도 대부분 고2 거 하고요. 그런데 막상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도형,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시 중학교 도형부터 다시 해요. 평행선이 뭐고, 왜 얘가 닮았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때는 공부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거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선행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선행학습 하지 말아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어디까지 했어? 2차 방정식 끝냈어? 안 끝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물어보시려면 야, 이거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거야?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 진짜 100% 대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쌤이 이렇게 풀려고 그랬는데? 이럴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빨간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큰일 났구나.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엄마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난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던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수업 되게 잘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꼭 물어보시고 엄마한테 설명해달라 그러세요. 와, 선생님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 2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2학년 때부터 그 말이 생겨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푸는 그 개념적인 접근을 먼저 하거든요. 뭐 수모형도 쓰고. 그쵸. 근데 학원 갔다 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맞아요. 아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이러면서 그때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쌤이 이렇게 뭐 예전에 농도 문제 막 소금물 농도 쌤이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답 나와요. 막 이런 거 있죠. 저도 그때 중학교 때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런 학원 찾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곧바로 시험 잘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독약이 되는지 지금 화내지 않습니다. 지금 화내지 않습니다. 네네. 저 상당히 유해지셨어요. 네.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엄청난 독약이라는 거를 학생들이 빨리 느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제대로 안 하니까 오히려 독이다. 안 한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우리나라.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선행학습 굳이 하지 않아도 예. 얼마든지 쭉쭉쭉쭉 그때 맞는 거 하면 고3 때 1등급. 어차피 고2 때까지만 진독을 나가고 고3 때는 어차피 복습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도 빼는 거. 야 윗집에는 정수 2바퀴 돌렸대 막 이런 얘기 천박한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성적 안 나와요. 네. 드디어 천박 나왔다. 천박. 아니 근데 진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아주 뭐 주옥 같은 말씀도 하여튼 네. 계속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민맘님. 수학도 암기가 중요하대. 제가 저 입시 설명회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언제부터 제가 입시 설명회를 제일 싫어했었냐면 보통 국어 선생님 딱 나오고 그다음에 수학 선생님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막 영어 선생님 나오고 그 전에 총괄로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예. 입시 전문가. 네, 맞아요. 그분이
저 대기실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 따라한다 수학도 암기다 막 이러는데 우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제 순서 딱 나가가지고 그거 먼저 고쳐줬어요. 절대 그건 암기가 아니다. 그럼 그분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도 잘못된 얘기는 잘못된 고쳐야 그거는 되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수학도 암기가 중요하대가 아니라 여러 번 스스로가 설명해보면 암기가 되어진 데는 인정할 수 있어요. 암기가 되어지는 거지. 공식도 암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글자를 막 A, B, C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영어로 돼 있잖아, 공식이.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를 한 3-4번 정도만 스스로가 막 설명해보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보잖아요? 외워져요. 외워지는 게 맞는 거지 수학은 암기다라는 것은 100% 틀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포자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선행학습도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할까봐 선행학습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이제 수학에는 정말 수많은 공식들이 있는데요. 예. 그 공식들이 왜 도출되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봐라. 반드시 예. 설명할 예. 수 있도록 있으면 공부하라. 그러면 암기가 되어집니다. 암기가 되어진다. 예, 그리고 기출 문제도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빨라. 애들은 그 방법 자체를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풀면 빨라지고 왜 이렇게 풀면 천천히 늦게 풀 수밖에 없고 하는 그 설명을 2-3번 해보면 그 과정 자체가 머릿속에 잔상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남는 거랑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던 거. 와, 전 방금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았는데 아,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못 해봤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풀면 왜 더 빠를까? 그런 질문을 꼭 맞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정수생 선생님 좀 일찍 만났으면 저 이과 갔을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 이러죠. 기회예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괜찮죠? 네. 왠지 다 기계적인 느낌 좀 있지 않아요? 오, 아닌데요? 기계 다루면서 이렇게 프랑스어하고 불씨 외우고. 아무튼 왜 정 선생님 왜 인기 있는지 알겠네요. 이게 처음 뵀지만 쭉쭉 빨아들이시는. 제가요? 네.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또 아까 막 화내다가 조금만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하시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나 네. 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수학 오답 노트 필요하죠? 오답노트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느낌,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공부했었던 모든 틀렸던 문제를 수능 전날 다 풀 수 있으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한 번이라도 틀렸었던 것들은 모아두는, 그러니까 오답노트 작성법 이러지 말고 그냥 스크랩해두는, 그러니까 저장하는, 세이브해두는 느낌으로 요즘 휴대폰 같은 것도 사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다 찍어놔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왜 틀렸고 했다는 것을 계속 혼자서 생각해보는 거.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학교에 가면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그거 한 번씩 보면서 아, 이거 예전에 틀렸었는데 지금은 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느낌의 오답노트가 좋은 거지. 또 학생들에게 오답노트 만들려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만드는 거 맞아요? 막 이러는데 그것도 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학생들은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똑같이 할게. 다 그런 마인드란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다 그거거든. 나한테 푸는 방법을 알려줘. 나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그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는 거야. 삶에 대한 태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쉽게 그냥 사진 찍어서 쭉 이렇게 한 폴더 안에 모아놨다가 예. 다시 복습할 때 괜찮은 건 빼버리고 예. 한 번 더 봤는데 더 이게 원리를 잘 모르겠다 그럼 남겨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얼마나 좋냐면 저도 지금 그러는데요. 저도 작년에 가르칠 때랑 올해 가르칠 때랑 똑같은 기출문제를 보고 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저도 그런데 학생들은 정말 풀었던 문제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었던 문제, 틀리지 않았더라도 세이브하고 싶은 문제들, 많은 거를 느꼈던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 쓰듯이 거기다가 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음. 1차 시도에는 이렇게 풀어봤음. 그러니까 풀리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꼭 그 상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거 막 요점 정리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는 진짜 일기 쓰듯이 이번에는 이런 게 미분이었고 야 미분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막 느끼는 거.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나중에 한번 딱 보면 맞다 옛날에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 생각을 못하네 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오답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와, 정말 새로운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에서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수학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개념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보통 공식 아는 거 이런 걸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모든 거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그게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고1 과정이에요.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근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상수 K의 범위를 구하셔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도록.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를 판단한다. 꼭지점의 X좌표의 위치랑 함수값의 부호랑 그다음에 판별식의 부호. 세 가지. 무조건 세 가지 이러거든요. 그게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해 분리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를 판단한다.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뭐냐면 왜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지, 세 가지 아니고 두 가지만 따지면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세 가지 말고 네 가지를 더 따질 수는 없는 건지, 왜 요 세 가지만 따지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지를 아는 능력. 그거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1 때부터도 그런 식으로 수학을 공부하지 마라.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그 세 가지를 왜 따져야 되는지를 또한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개념이다. 다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 그러면 예. 지금 고3 때부터 예. 공부를 도전을 해도 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 저도 수학을 어려워했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제를 받았을 때 잘 모르겠는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감조차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수준의 학생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럼 화내셔도 됩니다. 너무 지금 참으시니까 이거 화병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출하세요. 가끔씩은 화 좀 내세요. 제가 푸는 방법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해설지를 보겠죠, 해설지를 보게 돼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부터 다시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라는 얘기인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개념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계속 뒤로 돌아가면서 확인해보고 안 되는 부분부터 다시 해야 되는 아니, 건가요?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천비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시험 과목이란 건 수학 1, 수학 2, 선택 과목 세 과목 보는 거니까 그거 수학 1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학원에서 공부하건 인터넷으로 공부하건 EBS에서 공부를 하건 간에 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기초부터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되 단 태도를 그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거를 다 알도록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아는지를 계속 스스로가 체크해 봐라.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6월 모의고사 끝나면 또 포기하려고 그러고 9월 모의고사 끝나면 또 포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지독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게 그 페이스만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라. 누구나 불안해한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라. 그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니까 너무 하지 마요.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